하나, 둘, 셋. 알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TV조씨 최초 술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컨텐츠는 새로운 컨텐츠예요. 그 제목은 무교걸들의 소핫 취중 토크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 인스타 계정으로 19금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어디 물어보기 민망한 질문부터 핫한 사연까지 다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술을 먹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술을 먹기에 앞서서 저희는 일단 숙취 해소제를 먼저 먹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 브이로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밖에 나갈 때는 심지어 여기다가 지금도 아마 이게 들어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가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거든요. 항상 그 로얄 캐네디언이라는 비타민 회사에서 개발한 숙취 해소제인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이거 캐나다 티셔츠를 입어봤거든요. 이 숙취 해소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는 이거를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효과를 진짜 찐으로 보셔가지고 거기 홈페이지에다가 명예조씨들이 다시 재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명예조씨 덕분에 저희가 다시 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다 별 5점짜리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TV조씨 자매님들 믿고 구매했습니다. 술 먹고 다음날이면 손마디 저림이 심한 편인데 손 저림이 없어져서 신기했습니다. 증상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계속 토를 하고, 이 증상이 다양해도 다들 효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친구 브라이덜 샤워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4명이서 한 12병, 13병 먹었는데도 그 알폰지를 다 먹이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애들이 야, 내가 좀 폼이 올라온 건가? 나 왜 이렇게 숙취 없지? 나 좀 요즘 잘 마시는데. 뭔 소리야, 내가 어제 알폰지 줬잖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애들이. 왜 그때 마켓 할 때 자기 사냐고 안 했냐고. 저 그때 분명 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꼭 이거 다음에 또 마켓 하게 되면 자기한테도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효과를 본 사람들은 확실히 이거 살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남기셨냐면 효과 대박 8통 샀습니다. 한번 효과를 보시고 그 마켓 기간 끝나기 전에 8통을 추가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술 좋아하는 알스라서 5만 숙취 해소제 다 먹어봤는데 이제 진짜 정착할 것 같아요. 진짜 마법의 숙취 해소제. 제발 협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 이럴 줄 몰랐단 말이에요. 또 한 번 해주시면 진짜 사재기 할게요. 셔럽앤 택마이 머니. 나는 이것도 좀 웃겼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효과가 있어서 술이 더 들어가네요. 이게 수영이도 그런데 또 술이 잘 받으니까 맞아. 약간 자기 주량이 늘었다고, 미쳤다, 자기 이러면서. 주량이 늘었다고 막 자신을 하면서 술을 더 먹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진짜 추천을 드리는 게, 좀 어른들한테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는 게, 아빠한테도 이거를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서류 가방에 이거를 그냥 통으로 넣고 다니세요.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소주랑 같이 삼키신대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썩혀 이러면서 먹는 거지. 아빠도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서 벌써 다 먹어간다고 또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질문 받은 거를 한번 대화를 해보면서 술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잔을 한번 먹고 시작할까요? 네. 저희가 오늘 먹을 술은? 잭 다니엘. 이거 왜 샀냐면 잭 다니엘 사니까 콜라가 공짜래요. 콜라 6병이. 그래가지고 이걸 샀어요. 술 취하고 막 그런 브이로그 많이 보여줬는데. 술을 먹으면서 톡을 찍은 건 처음이지. 맞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술 먹으면서 안 할 수가 없었어. 이런 아. 약간 맨정신 하기 좀 민망한 조제잖아. 맨정신 얘기하면은 선비같이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술이 들어가야지 사람이 솔직해지잖아요. 이거 ASMR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칙 할 때도 했어야 되는데. 이 마이크가 여기 있거든요. 네. 맛있어. 맛있다. 저희가 좀 잘못 주문했어요. 소세지가 없는 거를 질문을 해가지고 실수로 감자치즈 핫도그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연도 있고 질문도 있고 자기 비밀을 그냥 고백하고 맞아. 냅다 고백하고 간 사람들도 있었어. 어떤 엄마 미안해. 나 사실 클럽에서 부비부비 너무 즐겨. 갑자기 이렇게 냅다 자기 비밀을 말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보고 계신가요? TV조씨 보고 계신가요, 어머님?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언니들은 처음에 섹스할 때부터 쌩얼 까시나요? 뭔가 샤워하고 얼굴만 풀매. 이러면 웃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는데, 연인 관계에서 얘기를 하자면 보통 근데 꼭 관계하기 전까지 쌩얼을 한 번도 안 까나요? 그러면 이게 부담되면 그 전에 쌩얼을 까면 되지 않나? 맞아. 썸 탈 때 보통 한 번쯤은 쌩얼을 깔 기회가 있지 않아?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고 쳐. 난 대학생 때는 그런 경우 진짜 많았어. 뭐 시험 기간에. 뭐 아니면 갑자기 밤에 산책을 간다거나. 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좀 그 전에 쌩얼을 공개할 만한 기회를 그냥 만들어서 먼저 그냥 까는 게 낫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처음에 만약에 관계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뭔가 긴장되고 신경 쓸 게 많은데 막 내 쌩얼도 처음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 바이브가 좀 집중하기 힘들고 망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우리 밤 산책할래? 자기가 만나면 되잖아. 아니면 막 처음부터 너무 막 쌩얼 까기 싫어요 뭐 이러신 분들은 눈썹만 그리고 나간다던가 그러니까 조금 덜어보던가. 솔직히 너 오늘은 마스카라 까지 않네? 아이라인 까지 않네? 이런 거 다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냥 한 단계 한 단씩 눈치 못 채게 어느 날 하나씩 줄이면서 만나다 보면 어느샌가 보면 쌩얼이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처음 관계를 할 때는 분위기에 타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하기 전에도 씻고 하고 나서도 씻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기 전에는 보통 그냥 분위기를 타서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오래 사귄 경우에는 야 빨리 일단 씻어. 약간 먼저 씻어 이게 되지만 연애 초에 특히나 첫 관계 할 때는 갑자기 나 씻고 올게. 이런 거보다는 보통 그냥 그 일이 일어나 이미. 막 갑자기 열정적으로 막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뾰로롱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나서 샤워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 관계를 할 때는 보통 화장 지우는 그 모든 도구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그러면은 화장을 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씻고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이제 이건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도 물어봤거든. 생얼 공개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한다 이러는데 내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 근데 솔직히 그런 관계까지 가가지고 쌩얼을 보고서 약간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꿀만 보고 좋아하진 않잖아,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볼 거 아니야. 그리고 이미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상태고. 맞아. 그리고 남자친구가 또 이런 것도 있었어. 남자들은 오히려 쌩얼에 자기 옷 입고 평안한 모습으로 자기한테 그걸 보여주는 게 엄청 특별하다고 느낀대. 맞아. 왜냐면 화장한 모습은 모두에게나 보여주는 맞아. 모습이잖아. 그렇게 헝클어진 머리에 이 남자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나밖에 못 보는 모습이야.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대. 나만 볼 수 있는 모습 더 매력 포인트가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막 애인들이 사진첩 같은 거 보면은 막 진짜 이상하게 나온 사진 왜 자꾸 귀엽다고 하고 막 자면서 침 흘리고 있고 막 이런 것도 막 귀엽지 않아 이러는데 내 모습이니까 저게 뭐가 귀여워 하는데 약간 이거 나밖에 못 보는 모습이잖아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거가 좀 더 설레고 기분 좋다고도 하더라고. 그리고 약간 난 솔직히 그렇게 해서 실망할 사람이면 그냥 가라 가야지. 그래. 어떻게 맨날 화장만 맞아.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 이 질문이 진짜 많이 왔어요. 애인이랑 첫 경험하기 전 꼭 브라질리언 왁싱은 필수일까요? 외국 사람들은 관계할 때 털 없는 걸 더 좋아하나요? 다들 열심히 관리하는 것 같던데. 호주는 연인 간에 왁싱을 하는 게 예의인가요? 서양의 왁싱 문화가 궁금해요. 이렇게 왁싱 관련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난 솔직히 한국에서는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해봐. 요즘에 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외국일 경우에는 좀 많이 달라요, 얘기가. 왜냐면 제가 경험하기도 그랬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또 다른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살아본 나라가 호주랑 캐나다니까 호주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호주에서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입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보러 한국으로 여행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찜질방도 가고 워터파크도 갔는데 남자친구가 태어나서 그렇게 다 자란 그런 털을 본 게 처음이라고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약간 이런 경우는 있대요. 귀찮아서 좀 자주 관리를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완전 다 기를 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인장은 있어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막 이 정도로 조금 뭐 잘할 수는 있어도 한 번도 관리를 안 약간 하는 스포츠컷은 있어도 장발은 없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없대요, 아예. 그리고 여자들도 그런 경우에 너 왜 안 했어? 약간 그리고 제가 이것도 봤어요. 틱톡에서 90%의 일본 여자들은 왁싱을 하지 않는다. 영어 틱톡이었어. 근데 거기 밑에 외국인들이 90%가 한다는 게 아니라 90%가 안 한다고 하면서 다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꼭 호주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서양권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근데 유럽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한국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안 해 라고 하면 엄청 놀라하는 걸 많이 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약간 질문에서 막 예의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솔직히 이게 자기 몸이잖아. 어쨌든 털도 내 몸이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막 예의가 아니다? 난 이런 것까진 모르겠는데 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에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곁털을 안 깎아가지고 하정우 배우가 이게 뭐야? 막 이래가지고 공효진 배우가 기분 나빠서 막 옷 입으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니까 그 외국에서의 브라질리언 하고 안 하고 그냥 딱 그 정도의 시츄에이션인 것 같아. 딱 보면 상대방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겠지. 놀라긴 할 거야, 왜냐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겨털이 있다, 너무 수북해.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 상황에 그 영화 장면 사람들이 다 많이 공감을 하는 것처럼 브라질리언도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겠지. 근데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너 이거 예의가 아니잖아. 내 몸인데 거기 안에서도 공효진 배우가 난 이런데?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브라질리언도 본인이 근데 하기 싫으면 내 몸인데 브라질리언 안 한 나랑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게 막 어색할 것 같고 상대방도 없을 것 같으니까 나도 같이 없어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자기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 근데 막 이거를 예의의 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아시는 게 좋겠죠. 나는 이거 두 개 질문을 같이 묶어서 하고 싶은데 저희가 약간 외국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내사모 시리즈를 풀기도 해서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뭐 외국인들은 정말 준비 과정이 남다른가요? 외국 남자들은 평균 사이즈가 크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그리고 나 또 여기서 또 읽고 싶은 거 있었어요. 외국 남자는 진짜 다른가요? 사이즈 등등등 너무 궁금해요. 외국인 남친 썰 많이 풀어주세요. 이렇게까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컨텐츠를 하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올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저는 저희한테 외국인 남자친구 썰을 풀어주세요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만난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지만 내 도덕적으로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에서 저희가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이유도 없지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 생각은 이래.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본인도 만약에 자기가 만났던 사람이 어디 가서 내 전 애인은 사이즈가 어땠고 침대에서 어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한테도 모욕이고 그 상대방한테도 모욕이고 그래서 이 영상에서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외국인은 정말 다르냐? 맞아. 여기서 말하는 사이즈나 뭐 어떤 뭐 수많은 신체 사이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만약에 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 미국인의 평균 키가 훨씬 크다고 만약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미국을 갔을 때 다 키 큰 사람만 무조건 만나냐?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미국 사람들은 키 다 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물론 이 평균값에 큰 애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키 큰 수준도 좀 다르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뭐 185가 크다. 근데 호주에서는 좀 키 크다 하려면 195 정도는 돼야 키 크다 이 소리를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호주에 170대 남자가 없는 게 아니거든? 맞아. 키 170대인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호주의 평균 키가 180이라고 쳐. 근데 내가 호주에 왔어. 170 나를 남자를 만나. 그럼 나한테는 평균 키가 뭔 180, 소용이야? 무슨 소용이야? 내 애인이 170인데. 이건 1대1로 만나는 건데 뭐 스킬이나 뭐 매너?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게 이거 너무 케바케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도 사귀고 이 친구도 이 국가의 남성이랑 뭐 사귄 적이 있고 뭐 저 친구도 이 국가에서 온 사람이랑 뭐 해본 적이 있고 그 얘기를 해봤는데 나는 그 경험이 별로였어 라고 한 명 얘기하니까 그 국가? 나도 그 국가랑 했는데 별로였는데? 나도 별로인데? 이래서 근데 이 국가가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상을 많이 가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막 엄청 막 그 국가 사람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사람도 그거 진짜 많이 봤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그 국가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 근데 꼭 외국인이라서 뭐 외국이라서 어떤 나라라서 무조건 좋을 것이다? 저는 그거는 좀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사이즈는 내가 작은 사람 만나면 소용이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통계적으로 큰 사람이 2명밖에 없는 나라를 가는 거랑 100명 중에 키 큰 사람이 50명인 나라를 가면 확률은 더 높아지겠지.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라도. 그래 이런 것도 있겠지. 그 한국에서는 뭐 192m 이런 사람들은 뭐 운동 경기장을 가야만 볼 수 있다면 뭐 외국에 나갔을 때는 그냥 길 걸어가다가도 192m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경험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한국에서 한 번도 뭐 못 본 사람을 여기 나라에 갔을 때 볼 수 있다고 봐.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이즈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이즈가 다 크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게 제 친구 중에 얘는 유럽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뭐 모든 게 다 크대요. 자기 말로는.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그 병원을 갔다고 하더라고. 그거 하고 뭐 잘못돼서 병원에 간 거 아니야? 키가 계속 났대. 그래서 마냥 큰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그 대신 본인이 진짜 사이즈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솔직히 확률은 높다. 어떤 분이 언니들은 섹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막 누가 저 섹스 파트너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막
너 막 미쳤어? 막 왜 그래? 이러진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둘이 서로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는 다른 사람이 알갈보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그걸로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 섹파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이랑 그 성관계만을 하기 위한 인간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성관계라는 게 정서적인 거랑 그런 육체적인 게 분리가 되는 개념이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것만 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러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난 솔직히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꼭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맞아. 생겨. 그럼 사달이 나는 거야. 나는 아니어도 상대방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상대방 아니어도 내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긴다는 자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명의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게 다 누구 탓이 돼버려. 맞아. 처음에는 동의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삭박까지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 취향이니까 그 관계까지 갔다 생각하거든. 솔직히 너무 내 취향이 아닌데 그것만 하는 관계 난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봐.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자기 취향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랑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계속 신체 접촉하고 그거 하는 동안 애정 표현하고 안고 있기도 하고 그러겠지.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아예 진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난 드물다고 봐. 저도 수영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남들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진 않아요. 전 섹파뿐만 아니라 원나잇도 그렇고 난 누가 뭐 원나잇 했대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저는 정서적인 교감이 맞아. 워낙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가 내가 그런 관계를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그 순간적인 그 육체적인 욕구는 해소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나한테 올 그런 감정적인 그 여파가 더 큰 사람이라는 걸 내가 내 스스로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엄청 다양할 거야. 솔직히 20대 초반에는 누가 원나잇 했대 그러면은 애들이 왜 쟤는 그런 걸 할까 이런 경우가 많을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나 소개팅 했는데 마음 맞아서 그날 잤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 미쳤어? 너 제정신이야? 이런 경우가 나이가 들수록 좀 없어져. 분위기상. 왜냐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고 20대 초반에는 그런 게 처음 겪는 일들이 많고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은 다르겠지. 그쵸.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아 그리고 저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관계면 더더욱 서로 성병 검사 테스트 결과 확인하고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것만 하는 관계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관계인 거잖아요. 그냥 정말 그것만 하고 싶은 관계인데 만약에 성병이나 임신이라든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너무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피임과 뭐 성병 검사 뭐 가다실 맞기 이런 거는 하고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물론 그냥 연인 관계에서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난 이런 관계일수록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봐. 그냥 순간 계약하다가 첫 관계를 준비하는 걸들을 위한 팁, 안전사항. 이거는 근데 저는 꼭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한국 성교육에서 많이 안 알려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올챙이가 간다는 건 다 알겠지. 사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분위기 타서 하는 경우가 많아. 못 씻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손은 꼭 씻고 해라. 아, 이건 진짜 중요해. 손 씻고 오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냥 나 잠깐 화장실만 갔다 올게 하고서 손 씻는 맞아, 거는 맞아. 그런 빅딜 아니거든요. 적어도 지붕 있고 벽 있는 데서 할 거 아니야. 그 외에서 하지 마라 얘들아. 아무튼 지붕 있고 벽 있는 데서 하면 그냥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같이 손을 씻으세요. 아, 근데 수영가 이 얘기해서 하는 말인데 하고 나서 씻을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하지 마라. 맞아. 근데 저희가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막 사람들은 뭐 섹스를 위한 준비 뭐 캔들 아니야. 무슨 캔들 뭐 소섹시한 소금 알아서 해. 네 취향 따라서 하시고요. 한복을 입든지 뭘 입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막 고름을 푸시든지 알아서 그건 하시고요. 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하고 나서 무조건 소변 보기. 하자마자 소변 보는 게 좋아요. 10분 이내로 보세요. 보통은 하고 나면 바로 화장실로 가게 돼 있어. 나 그리고 이 단계에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피임의 경우가 많겠지만 만약에 콘돔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나는 그 콘돔을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피임을 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콘돔에 불량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피임했으니까 하고 바로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남성분들도 그거 하고 나서 꼭 물을 넣어가지고 꼭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구멍이 있는지 불량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파트너가 바로 확인 안 하고 버리려고 했을 때 잠깐 그거 한번 물 넣어서 확인해봐 라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뭐 누가 임신을 했대 그러면 에이 그거 피임 안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콘돔의 분량에 있어서 원치 않는 임신하게 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거 확인을 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불안감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한 게 콘돔 사용법에 대해서 진짜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하다가 콘돔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맞아.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콘돔 왜 해? 콘돔은 삽입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콘돔을 하는 게 뭐 불편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가 중간부터 콘돔을 낀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야. 거야. 하나만 하지. 그리고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콘돔을 사용을 해서 사정을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분위기가 또 불타올라서 했어. 근데 자기가 이미 사정을 했으니까 안 끼고 하는 거야. 한번 사정을 하면은 사정을 안 해도 그 정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두 번째 했을 때 손을 안 끼고 해서 사정을 안 했는데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그냥 그래. 콘돔을 다 끼고. 콘돔 좀 껴 얘들아. 그래서 피임 방법은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되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 원하지 않는 임신은 누구에게도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아기한테도, 본인한테도, 상대방한테도.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위생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은 다 한 번씩은 겪는 경험이 뭐냐면 질염, 방광염을 너무 많이 겪어요. 근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질염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 왜 여자들의 감기라고 하겠어. 성관계를 안 하더라도 통풍이 안 되는 바지를 입는다든지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좀 레이스 속옷을 입는다든지 뭐 생리대 가 안 맞아도 질염이 걸리고 진짜 무식하신 분들은 뭐 너가 물란해서 걸리는 거지? 아니에요. 심지어 유아기 때도 질염에 걸리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한 번 질염, 방광염 걸려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를 알아. 방광염 걸리면은 유리조각 싸는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로. 막상 걸려보면 웃음이 안 나오지. 웃음이 안 나오지. 그래서 진짜 이렇게 위생이 중요하고 요즘에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딱 두 가지를 챙겨 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멀티비타민이고 또 하나가 여성 유산균이에요. 근데 여성 유산균은 진짜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좀 챙겨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챙겨 먹잖아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왜 질염으로 고생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개선이 돼요. 이건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맨날 강조를 하시는 게 여성 유산균은 꾸준히 챙겨 먹으면 여성 건강에 너무 좋다. 특히 질, 방광 이런 여성 생식기 건강에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로얄 캐네디언에 나온 제품 이 여성 유산균제를 먹는데 저희가 이 여성 유산균제를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랜베리가 함유가 돼 있어요. 크랜베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에서는 방광염이 걸렸어. 그러면은 병원에서 심지어 그냥 오늘 집 가서 크랜베리 주스 많이 마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보려면 크랜베리 함유가 돼 있는 여성 유산균제를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성 질병은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고 조금만 피곤해도 바로 재발을 하거든요. 여성 유산균을 계속 챙겨 먹지 않는 이상 까딱하면 계속 걸려.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여성분들은 자기가 내가 질염이 생겼구나, 몸이 안 좋구나, 이거 솔직히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진료를 먼저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방을 받으면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면 내 몸에 이제 안 좋은 균들이 다 죽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균들, 항생제를 먹으면 그런 것까지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앞으로 또 예방을 해야겠다, 이제 다시는 이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내가 따로 유익균을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예방이 더 중요해요. 소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나는 이미 아팠어. 나는 이미 그런 유리를 쌌어. 이미 유리를 쌌어.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섹스할 때 뭐 주의사항 이런 거 다 알려드렸지만 평소에 여성 유산균은 진짜 꼭 필수로 챙겨 드시라. 꾸준히 챙겨 먹으면 생리 주기도 맞아. 일정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근데 원래 제 생리 주기가 엄청 길고 되게 불규칙해요. 왜 생리는 해도 지랄이고 안 해도 지랄이라고 하듯이 생리를 할 때는 너무 힘들긴 하지만 또 생리가 너무 안 하면 이게 내 몸의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여성 유산균 먹고 나서부터는 내 생리 주기도 좀 짧아지고 규칙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유산균의 가장 알려진 효능이 뭐냐? 변비 해소. 이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 때 변비로 병원에 실려가 본 사람입니다. 진짜 어렸을 때였어요. 밥을 먹으면 먹기만 하면 계속 다시 토를 하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큰 병에 걸렸구나. 얘가 지금 뭐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엄마랑 아빠가 너무 걱정을 하게 된 그러니까 거죠. 밥을 먹기만 하면 토를 하니까 그래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부모님이. 그랬는데 이제 딱 의사 선생님이 저랑 엄마를 앉혀놓고 병명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수영이가 걸린 병은
분변 폐쇄라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변으로 인해 내 장이 폐쇄가 된 거지. 그러면서 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잖아. 나한테 친절한 방식으로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 너가 만약에 차를 타고 어떤 도로에 진입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네가 딱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그 도로가 차로 꽉 차 있어. 너무 막혀서 차들이 앞으로 안 나가. 그럼 너가 어떻게 하겠니? 다른 길을 찾으러 유턴하겠지? 지금 네가 먹는 음식들이 그래. 너의 장이 그 차들로 꽉 차 있어서 먹어도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 나오는 거란다. 너 응가를 얼마 싸니? 이랬는데 난 그때도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그때 전 일주일에 한 번 싸는데요. 이래서 난 내가 왜 어린아이잖아.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사람들 다 일주일에 한 번 싸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란다. 보통 사람들은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싸. 그래서 너가 지금 그게 너무 고착이 돼가지고 차가 자꾸 유턴을 하는 거란다. 그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변비가 심했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변비가 있었어요. 뭐 하루에 한 번 싸야 되는구나 이걸 내가 알아도 그게 제 맘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캐나다 와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매일매일 응가를 싸는 삶이 뭔지. 이 로얄 캐네디안 이 여성 유산균 먹고 저 진짜 이거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매일 화장실에 가는 삶이 뭔지를 처음 겪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루에 2번 드시면 돼요. 낮에 1번, 저녁에 1번. 하나씩 하루에 2번 드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서 숙취 소재를 먼저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이거를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켓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숙취 때문에 고생이 심하다. 나도 뭐 질염, 방광염 때문에 고생이 심하다. 나도 분변 폐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마켓 기간에 구매를 하시면 평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벤트도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도 뭐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적이 있다거나 본인의 고충 아니면 그걸 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본인만의 이너뷰티 꿀팁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공유를 해주셔도 좋고, 그러면은 이제 로얄 캐네디언 측에서 선정을 해서 멀티비타민을 선물로 드린다고 해요. 댓글만 남겨주시면은 뽑힐 확률이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비슷한 질문도 되게 많이 왔어요. 혹시 성인 도구는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막상 사려고 하니까 어디 쇼핑몰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종류도 너무 많네요. 저는 한번 사봤어요. 많이 사본 게 아니라서 막 이 제품이 좋아요, 저 제품이 좋아요 이렇게 추천해드리긴 어렵겠지만 오프라인 샵에서 샀거든요. 제가 부산 여행을 갔는데 이제 부산에 엄청 큰 성인용품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해서 나도 구경해보자 하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그 설명도 굉장히 자세히 돼 있고, 그리고 보통 거기 직원분들이 상주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도 솔직하게 다 물어봤어요. 이런 건 왜 좋아요? 저런 건 왜 좋아요? 제일 여성들이 뭐 선호하는 건 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가격대도 이 정도면 괜찮다 선택을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샀던 게 세리스파이어였어요. 제가 샀던 건 건전지형이었거든요. 여러분 건전지형으로 사지 마세요. 좀 더 들어도 그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샀어요. 저는 오프라인 매장 추천해요. 왜냐면 좀 너무 잘 모르니까 눈으로 내가 보고 작동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샀다는 후기를 들었을 때 많이 사는 구입처가 알리에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리에서 사면은 알리의 그 후기가 전 세계 후기가 달린대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외국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근데 알리 같은 경우는 후기를 쓸 때 국기가 떠요. 그리고 이제 알리는 워낙 많은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 사이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도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영이가 말한 것처럼 뭐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본인이 한번 혼자 가는 게 무섭다. 그럼 알리에서 좀 저렴한 걸 해보고, 그럼 자기가 좀 다른 것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조금 저렴하고 많은 후기를 볼 수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르가즘 정말 느낄 수 있나요? 썰 같은 거 보면 소리가 절로 나오고 미치게 좋다는데 정말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떤 분은 관계할 때 너무 좋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전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질문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다 그걸 안 겪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여자들은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 그건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그냥 모르는 채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냥 관계도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전 좀 그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기는 못 즐기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안 하고 싶어질 거란 말이지. 피곤하면 안 하고 싶고, 왜냐면 난 그걸 좋은지 모르니까. 이제 아까 어떤 분은 혼자 하는 게 낫더라고 하는 분은 혼자서 그걸 경험해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경험해본 걸 가정으로 했을 때 혼자서 경험해봤으면 분명히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지를 알 거야. 그럼 그거를 관계를 할 때 적용을 해보세요. 상대방한테 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라고 요구를 하는 게 좋고,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좀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가 더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혼자 할 때 많이 더 겪는다고 해요. 아, 저는 겪어봤는지 안 겪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겪어본 거예요. 자기가 겪는 순간 아,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는 경험이고, 그리고 혼자 찾으신 분들은 그거 왜 요구 못해? 바로 직전 질문이 그 성인용품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왜 혼자 하다가 그 성인용품을 사용을 하다가 막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관계를 할 때도 그 성인용품을 활용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 그 사람한테 그 성인용품을 활용해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어쨌든 이거 둘이 같이 하는 거고, 상대방도 사실 자기만 즐거운 거보다 나도 즐거운 거를 상대방도 더 원할 맞아. 거예요. 이 질문도 되게 많았어. 남자들이 자꾸 상대방이 좋아라고 물어봐요. 그냥 하면 좋은데, 그것도 그 좋아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아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상대도 좋고 나도 좋은 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당연히 컨텐츠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한테 물어볼 게 맨날 아니라 말해봤자 뭐해. 상대한테. 나랑 하는 거 아니잖아. 침대 안에서 맞아. 원하는 취향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둘이 해결 보는 게 맞아. 가장 중요해. 맞아.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4년 동안 제대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정도로 문제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유튜버 중에 뭐 꽈추형? 이분 있잖아. 유튜브 가끔 보면은 관계가 어려워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같이 병원을 찾아가서 문제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첫 경험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없어서 이게 커서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하잖아. 이 정도로 4년 동안 안 되면은 여자 몸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크건 작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너무 긴장을 해서 맞아, 그게 맞아.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 그리고 제가 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도 보고 웹툰도 보거든요. 그런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막 뭐 아기를 낳은 후부터 갑자기 그 질 모양이 바뀌어서 관계가 너무 어렵다. 병원 가서 다 물어본대요. 이거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몸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여성분이, 그러니까 반응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막 이 사람이 할 준비가 됐다는 반응. 이런 반응은 나왔는데 긴장되거나 경직돼 있어가지고 근육 이완은 안 돼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반응이 왔을 때 준비 끝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잘 서로 탐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한 반응만 보고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호주는 성인식이 어떤지 궁금해요. 괜히 유교걸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진짜 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서는 연인 사이가 되고 나서 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호주도 그렇고 좀 대부분의 서양권 문화에서는 관계를 먼저 하는 게 좀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만약에 안 사귀는 사이면은 그걸 관계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안 사귈 때는 서서히 멀어지면 되잖아. 근데 이미 연인 사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그거 안 좋다고? 너 그거 안 좋아서 헤어질래? 라고 하는 게 더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첫 경험도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했다고 하면 너 좀 빨리 했네 라고 생각하고 보통 20살 넘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호주의 경우에 보편적인 게 10대 때 하는 게 보편적이라 하더라고요.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한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자녀가 이제쯤부터는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성교육을 좀 많이 강조를 한다거나, 꼭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이런 영어권 나라에서는, 그리고 제 유럽 친구들만 봐도 서구권에서는 10대 때 하는 거가 되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저는 솔직히 성인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외국 틱톡 같은 걸 보면은 What's your body count? 너 여태까지 살면서 몇 명이랑 했어?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저 사람 왜 저딴 질문을 왜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솔직하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그 정도로 좀 성인식은 진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외국이 훨씬 더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진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심지어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설문조사까지 했던 질문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나이가 다 똑같았어. 언니, 저는 23살인데 아직도 모쏠에 성경험이 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다급해진다. 아무나랑 하고 싶지는 않아요. 23인데 경험 없는 거 괜찮은 거겠죠. 그러니까 23인 분들이 한국으로 치면 대학교 4학년이잖아. 내가 4학년까지 됐는데도 경험이 없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 그 투표를 해봤어요. 내 팔로워 중에서
몇 살에 해보셨을까요? 우리 구독자가 여자가 월등히 많으니까 남자 구독자가 많은지 몰랐거든? 근데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쭈르륵 보잖아. 이렇게 투표한 걸 한 명씩 본 건 절대 아닙니다. 생각보다 남자들이 투표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아, 차이 남자 명예조씨들이 많구나. 차이 명예조씨. 많이 느꼈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표를 받았는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받은 게 20살부터 22살까지예요. 근데 2위가 뭐냐면 26살 이상의 경험을 해봤거나 아니면 26살 이상인데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2위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20살에서 22살에도 하지만 또 그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26살이 넘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 초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나랑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해야지. 그거가 몇 살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누가 그렇게 맨날 물어봐? 몇 맞아. 살에 했어? 맞아. 안 그래? 아니 이거 이마에 써있어. 저 사람은 몇 살에 했구나. 그거 아니네. 어차피 그거 나만 아는 거잖아. 그거 누가 맨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막 주변에 친구들이 뭐 그런 경험 얘기하는데 나는 할 얘기가 없어. 얘기 안 하면 되잖아. 그 얘기에 내가 한마디 얻고 싶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아무나랑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 또 반대로 첫 경험을 후회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맞아. 전 첫 경험 후회하는 분들한테도 꼭 해주고 싶은 게 첫 경험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인생에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물론 자기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냐도 다르고 모든 성관계는 자기가 만족스럽게 하면 좋겠지. 그치만 모든 관계가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이라는 건 다 서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첫 경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후회스러움에 너무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이것도 말은 좀 웃긴데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너 태어나서 밥 처음 먹은 거 기억하냐? 처음으로 콜라 먹은 순간 기억해? 그럼 기억 못 하잖아요. 물론 처음에 좋은 관계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내 처음은 망쳐졌어 막.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더 얼마나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더 좋아하고 즐거울 수 있는 관계를 더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런 여러 가지 내 기준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거를 막 계속 몇 년 동안 끌고 가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첫 경험이 조급한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만족하고 원할 때 하는 게 나중에도 후회가 없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에도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하러 후회해? 앞으로 재밌는 거 많이 할 시간이 많아. 앞으로 환타도 먹고, 뭐, 스프라이트도 먹을 마운틴 텐데, 듀도 먹어. 마운틴듀도 먹고, 닥터페퍼도 먹을 텐데, 처음 콜라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랑 남자친구랑 세대가 달라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고, 남자친구는 Z세대예요. 너무 너 세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너 구독자들은 어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또 첫 경험이 더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내가 92년생이라서 이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10대 때 경험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요즘 사람들인지 아니면 조금 나랑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10대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인지 궁금했었어 내가. 사실 그건 맞았어. 8, 90년대생들 중에서 10대 때 했던 사람들보다 2000년대 이후 사람들이 10대 때 하는 비율이 조금 더 많더라고. 그 비율이 60대 40 정도였어.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첫 경험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긴 한 것 같아. 또 이런 게 있었어. 남자친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는 어쨌든 미디어가, 제가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늙은이 같은데 전 대학교 1학년 때 스마트폰이 보편화됐거든요. 갤럭시 S2. 근데 요즘에는 요즘 친구들은 젊은이들이. 틱톡도 많이 쓰고 스마트폰을 막 하면서 그런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다 보편적인 보편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 막 틱톡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런 콘텐츠만 보고서 아, 다 저렇구나. 근데 솔직히 이런 콘텐츠는 어쨌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남들이 다 알만한 얘기보다는 좀 모르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콘텐츠나 이런 미디어에서 보는 걸 보고서는 좀 오해를 한다는 거지. 막 요즘에는 다 사귀기 전에 다 섹스한다. 원래 별것도 아니다. 이런 것처럼 미디어에 보여주면은 아, 그런가 보다. 그런 접하는 것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갭이 더 클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근데 결국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때까지 받았던 질문들을 위주로 답변을 해봤고요. 이게 댓글에 좀 재밌는 사연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걸 또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첫 번째 술방 좀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댓글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상품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하는 마켓 사이트도 들어가 보셔서 여성 유산균이랑 알폰지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